오늘은 인탐 연구 방법과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 진행의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후 단면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SPSS 데이터 정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앞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면조사라고 하였습니다. 단면조사는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통계입니다. 디스크립티브 통계라고 합니다. 둘째는 비교하는 분석 통계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해 시행하고 있기에 유병률이 변화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란 조사한 항목의 평균, 표준 편차, 퍼센트 등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 5분위 수에 따른 천식 유병률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가로축은 가구 소득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습니다. 세로축은 천식 진단 유병률입니다. 가구 소득이 1분위수일 때 천식 유병률이 5% 정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2분위부터 5분위수는 천식 유병률이 3% 내외입니다. 이 유병률을 본 연구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군에서 왜 천식이 높을까? 결과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만일 맞다면 소득이 낮은 군에서 천식 유병률이 높은 것은 스트레스 때문일까? 사는 환경 때문일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고 이로 인해 천식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소득이 높아지면 천식 유병률이 낮아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결과를 정책관리자가 본다면 소득 낮은 군에서 천식 발생이 높기에 소득이 낮은 군에 대한 건강관리 투자를 국가에서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기술 통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와 정책 결정의 시발점입니다. 단면 연구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연구 방법은 분석 통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출 또는 치료에 따라 연구군과 대조군을 나누고 이 두 군 간에 아웃컴의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과 스트레스 간의 연관관계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군을 연구군, 없는 군을 대조군으로 합니다. 아웃컴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분석 통계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0년 넘게 조사를 하였고 조사 항목도 비슷하게 유병률이 추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세부터 18세 소아의 비만 유병률을 본 그림입니다. 비만의 정의는 연령별 체질령 지수가 기준치의 95, 100분위수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6세부터 11세 소아는 지난 10년간 비만의 유병률이 10에서 11%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서는 비만 유병률이 2010년에는 10.1%에서 2019년에는 15.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자라면 이 그림을 보면 왜 청소년에서만 비만이 증가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정책관리자라면 비만이 청소년에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더 집중 투자를 해서 비만을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구 방법 중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모두 분석 통계 기법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빈혈 여부와 악력, 흡연 시기와 폐기능, 수면 무호흡과 질환 및 건강, 모유수유 기간과 과체중 비만, 알레르기 비염과 스트레스, 전자담배와 알레르기 질환, 근거리 작업량과 근시, 출산력과 고혈다공증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석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 논문 작업에 필요한 요소를 말해보겠습니다. 논문은 네 가지 중요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방법, 결과, 고찰입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을 그리 정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빈혈과 악력의 관계를 연구하겠다고 정하면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서론은 통상 세 문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잘 알려진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악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두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쟁적인 사실을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혈 또한 악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알려졌거나 논쟁거리를 서술하면 됩니다. 이후 마지막 문단에서는 따라서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논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말 그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과정입니다. 자세하게 기술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누군가 평가한다면 활용한 자료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방법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에서는 가장 먼저 연구 디자인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후 exposure, outcome, covariant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후 통계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주제는 이런 식의 연구 방법 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이 중 연구 디자인과 파퓰레이션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이기에 단면조사이고 연구에 포함된 전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논문 작성을 할 때에는 다른 연구자가 쓴 것을 두세 개 취합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2019년도에 등록된 8,110명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연구 대상자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선정 기준과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제어 기준을 정한 후 대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 시기와 폐 기능을 연구를 한다면 폐 기능을 안 한 사람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또는 폐암과 같이 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연구 대상자 수가 나옵니다. 이들을 연구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이 통계 분석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연구계획에서 연구군과 대조군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빈혈 여부, 수면무호흡, 알레르기 비염, 전자담배 연구는 데이터 구조를 보지 않았지만 대조군과 연구군으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흡연 시기, 모유 수유 기간, 근거리 작용량은 데이터가 연속 변수인 것 같습니다. 연속 변수라면 이들을 두 군으로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나눌 수 있지만 문헌의 근거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문헌을 찾지 못했다면 4분위 수로 나누거나 9500분위 수, 중앙값으로 나누거나 해야 듯합니다. 익스포저에서 출산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군을 나누는 기준이 없는 듯합니다. 질식뿐만이나 제왕절개를 말하는 것인지 출산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를 정해야 합니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선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익스포저로 알레르기 비염 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다면 알레르기 비염 여부의 정의를 알레르기 의사 진단력으로 나눌 건지 알레르기 치료력으로 나눌 건지 이런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웃컴의 정의도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악력, 폐기능, 과체중, 스트레스, 근시, 고혈다공증과 같은 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 있다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질환과 건강 항목, 알레르기 질환은 아직 모호한 정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변량으로 활용할 변수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와 성별, 가구소득은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드디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해야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과정이 다음 시간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